오늘날 우리가 올바르다 혹은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대상들은 과거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과 다릅니다. 기술은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놓고 윤리라는 꼴대의 위치를 예전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윤리를 순백의 대리석 조각상 같은 그 무엇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윤리적인 것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낡은 발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의 보편적 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는 그 행동 때문에 가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 변화를 급격하게 추동하는 가장 큰 동력은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바뀌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기술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도발적인 이슈를 던지는 미래학자로 정평이 난 후안 엔리케스의 무엇이 옳은가는 인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옳은가? 기술이 윤리를 바꾸는 것은 옳은가? 어제의 세기는 지금도 옳은가? SNS 속 무제한 자유는 옳은가? 지금의 사회구조 시스템은 옳은가라는 핵심 주제를 자세히 논증 고찰하면서 우리가 옳음이라고 확신했던 믿음들이 결국에는 틀렸다라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신기술들은 과거에 존재하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윤리적 기준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두 개의 피, 즉 피임약 페니실린은 한 세대에게 성적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이 두 피 덕분에 임신과 매독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로써 평생에 만나는 섹스 파트너의 수 또한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윤리적 허용의 기준은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여론은 인공수정을 부자연스러운 임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조지 브라운이 태어나고 이 소식이 신문 1면에 실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60%가 인공수정에 찬성했고 28%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기술 분야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근본적 규범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2017년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의사들이 태아 상태의 새끼 양 8마리를 양수가 가득한 커다란 지퍼백 같은 장치에 넣고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 자궁에서 한 마리가 살아났습니다. 미숙아의 부모에겐 인공 자궁 기술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건 물론 치료 과정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자궁 임상 시험은 향후 몇 년 안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태 관련 논쟁을 한층 더 달굴 것입니다. 저자는 낙태 논쟁과 관련한 복잡한 윤리적 질문들, 이를테면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등의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믿는 내용이 기술의 영향을 받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점에 있다고 밝힙니다. 즉,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의 윤리적 논리와 추론과 우려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거로 저자는 해로울 수도 있는 유전자임을 잘 알면서 아이의 유전자에서 그걸 편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능력은 아직 없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가능해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조상들의 야만적 선택을 사정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난소 줄기세포에서 난자를 생성하는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남성 동성애자 부부는 여성 없이도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기괴하기 짝이 없는 발상으로 여겨지겠지만 향후 두 세대 안에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인간 개조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2013년 8월 5일 네덜란드의 생체조직 공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햄버거의 패티가 실험실에서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무려 38만 달러라는 점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2040년이 되면 육류의 60% 이상은 동물을 도축해서 만드는 게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으로 잔인한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스테이크와 햄버거를 누구나 쉽게 소비하게 되면 미래 세대는 한 해에 90억 마리나 되는 동물을 죽인 미국인을 야만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동정, 용서, 신뢰, 상부상조의 모습을 보인다는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또한 뇌 영상 장치 덕에 우리는 동물의 뇌와 사람의 뇌가 사고 과정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 두뇌 발전의 핵심 유전자 하나를 레서스 원숭이와 그들의 후손에게 이식해서 그들의 단기 기억력을 개선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줄 유전자를 이식해서 그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암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생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윤리적 선택은 한층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떤 연구 논문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있다면 특정 인물의 인종과 성별, 성적 지향성, 심지어 지지 정당까지 각각 95%와 93%, 88%와 85%의 정확도로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은 좋아요를 70번 누른 사람은 그를 친구보다 더 잘 알고 150번 누른 사람은 그와 한 가족인 셈이며 300번 누른 사람은 그의 배우자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판옵티콘을 하나씩 지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판옵티콘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이론으로서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재소자를 단 한 명의 감시자가 지켜볼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뜻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누르는 좋아요와 싫어요를 항상 지켜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등의 기록과 활동은 당신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디지털 문신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프로필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분석해서 영구적으로 공개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당신 아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당신이 어떤 이들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누구의 집에서 잠을 잤는지, 임신 중절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지, 어떤 포르노를 좋아하는지 등을 뒤져보며 낄낄거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 곁엔 늘 포르노가 함께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술은 성적 윤리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자문신으로 당신은 불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인물로 판단되길 바라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저 미래 세대의 판단이 과거 세대를 재단하는 우리의 판단보다 덜 가혹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윤리적임을 입증하는 사례는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결코 받고 싶지 않은 대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전투적인 경제학자 윌리엄 버몰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보몰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를 가리키는 긱 경제를 연구하면서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생산성은 거의 제자리지만 비용은 꾸준히 오르는 분야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보몰의 비용 병폐 이론입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싸게라는 의식이 주도하는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윤리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용인하게 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는 보몰의 비용 병폐에 가장 쉽게 발목이 잡히는 부문이자 엄청난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마일라는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펜스 2묶음을 94달러에 판매하는 경쟁업체를 인수한 뒤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900달러 이상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를 과연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인슐린의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인슐린이 비싸지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독점하고 있다가 그들이 그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는 매우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나 보몰의 비용 병폐 이론이 작동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는 그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 세계에서 5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세계 인구 절반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됐습니다. 억만장자 2,047명은 전 세계 극빈층의 가난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끝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보몰의 비용 병폐 이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미래의 지적 경쟁력이 될 것이고 이 책은 복잡한 시대에 당신만이 무기가 될 것이다. 지금 바로 당신의 게으른 윤리의식을 깨워라. 그리고 이 책이 펼쳐놓은 격렬한 논쟁의 싸움터로 걸어가라 라는 말로 이 책의 가치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확신을 갖는 건 윤리와 믿음과 규범이 언제까지고 바뀌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뿐입니다. 따라서 극단으로 양극화되고 스스로 확실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와 덜 비난하는 자세,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의 행위를 놓고 야만적으로 여기리란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게 저자가 제시한 이 책의 결론입니다.